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 타파 별탈쌤 박지영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요, 최상위권 아이들이 가졌다는 세 가지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최상위권 아이들이 어떤 능력을 가졌나요? 첫 번째는요, 어떤 거요? 자기 통제력, 자기 스스로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억제하고 조절하고 그리고 수정하는 능력. 자, 두 번째는요, 아이들이 무언가 집중해서 해야 돼요. 집중해서 행동을 해야 돼요.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든 운동을 해든 집행력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요, 뭐냐면 자기 주도력. 무언가를 스스로 알아서 잘 생각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기 통제력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필요한 세 가지, 어떻게 하면 키워지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기 주도력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요, 제가 집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학년이 지나갈수록요, 어머님들 다 이야기하세요. 아유, 우리 애는요, 집중력 없어요. 아유, 무슨 말, 집중력 없고 산만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요. 집중력이 굉장히 높게 태어났고,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요. 아니라고요? 게임할 때 보세요. 게임할 때 보시면 굉장한 집중력을 보이잖아요. 그죠? 엄마 밥 먹으라는 소리도 안 들려요. 그죠? 아이들이요, 집중력이 없는 게 아니라요. 집중력을 학습할 때 못 쓰는 거거든요. 네. 이건요, 이제 훈련에 의해서 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저도요, 어렸을 때요, 집중력 높이는 약이 있었어요. 은행잎 추출물인가? 막 그런 거 있는 약이라든가 아니면 AMC 스퀘어라고 그래가지고요. 뇌파를 막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거 막 쓰고 있었고요. 뭐 눈에 쓰고 막 그죠. 그리고 한약도 먹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엄마의 코칭에 의해서 집중력이 높아지는 방법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집중을 얘가 공부할 때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방해 요소를 찾아야 돼요. 방해되는 요소가 뭘까? 대부분이 뭐예요? 방해 요소. 그러니까 학년이 지나면 스마트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스마트폰의 시간을 정확하게 아이랑 정확하게 정해서 이 시간만 한다든가 공부할 땐 빼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해주셔야 돼요. 근데 애만 그런다면요, 애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럼 엄마도 같이 실천해 주셔야 돼요. 이 시간만큼 엄마도 안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 있냐면은 형제 자매들이에요. 형제 자매들이요, 둘이 같은 방에 공부시키잖아요. 결국은 둘이 싸우고 나와요. 엄마 하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 자매들은 방에다 놓지 마시고요. 거실 공부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학습이 가장 융합할 수 있는 환경이 어디냐? 거실 공부라고 말씀드렸어요. 거실 공부요. 도쿄대, 명문대 80% 아이들이요.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요. 고등학교 때까지 어떻게 했냐? 거실에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니? 물어봤더니요. 거실에서 안 하고 집에서 하면요. 방에서 하면요. 딴 생각하고요. 옆에 침대 있잖아요. 누워요. 그죠?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 공부에 대한 중요성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별탈쌤 자기주도 학습 요거 치시면은 제가 거실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아주 융합적인 학습의 융합적인 환경을 어떻게 만들면 좋은지 말씀드려놨어요. 그거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해 요소가 뭔지 환경을 잘 만들어 주셔야 된다. 거실 공부 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요, 방해 요소 말고요, 제가 ASMR 백색 소음 아시죠? 백색 소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집중력이 없는 친구들은 뭐냐면 띵동 하면 자기가 먼저 나요. 공부하다가. 그죠? 그리고 엄마 오늘 어디 간다고? 막 이런 얘기를 먼저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백색 소음을 들려주시면 그 소음에 집중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옛날에 실험을 한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독서실에 이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이런 ASMR을 틀어놨어요. 파도 소리라든가 연필 소리, 그리고 뭐 시냇물 소리라든가 뭐 폭포 소리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귀에 좋은 빗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틀어놓았더니 어떻게 해요? 이 집중력이
22%가 높아졌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백색 소음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는 앱 다운받으셔서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시거든요. 근데 백색 소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아이들 심리 상태도 굉장히 안정을 시켜준다고 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쫙 모아놓고서는 자, 이 백색 소음을 딱 틀어줬을 때랑 안 틀어줬을 때랑 영어 단어를 똑같이 외우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35%가 네, 듣는 아이들이, 백색 소음을 들은 아이들이 더 단어 시험을 잘 봤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렇게 소음이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 맞춰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또 이 소음에 굉장히 또 예민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맞지 않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백색 소음이 굉장히 잘 맞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네, 알파가 증가한다고 해요. 그 뇌에 나오는 알파들이 증가한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SMR 한번 채워보시면 앱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소리, 빗소리 이런 것들로 틀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휴식을 잘해야 돼요. 대부분 집중력이 없는 친구들은 뭐냐면요. 공부할 때는 휴식하고 싶어하고 휴식할 때는 공부 걱정을 해요. 그런 게 아니라 이유는 사실은 계획표거든요. 계획표를 딱 만들어 주시고 그 계획표에서 쉴 땐 딱 쉬고 네, 놀 땐 놀고 게임하는 시간도 딱 어머님 세팅해 주세요.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요 게임 못하게 하면요 그 생각만 해요. 게임 오늘 1시간 딱 이렇게 정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놀 땐 놀고 그냥 쿨하게 조금 해주셔야지 너 공부 안 했으니까 게임도 하지 마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지만 휴식을 먼저 해주고 공부해 주셔도 되거든요. 애가 못했다고 해서 휴식도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마시고 휴식 시간만큼은 좀 철저하게 좀 지켜주시고 다시 공부 시간을 좀 의논하시고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휴식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은요, 네, 별다씀 또 중요하다고 하는 운동이에요. 운동이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 말씀을 드려요. 뇌에 혈액과 산소를 공급해줘야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백질이란 얘기 많이 들었어요. 회백질이 있는데 이거를 연결하는 게 바로 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많아야 사실은 백질이 많아야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죠. 시냅스와 시냅스를 연결해 줄 수도 있고요. 이게 또 많으면 생각하는 힘이 좋아져서 주의력, 집중력, 창의력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럼 이 백질을 어떻게 하면 생기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꾸준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1시간 아이가 규칙적으로 놀거나 운동을 하면 대근육을 움직이잖아요. 그럼 인지 능력이 2배가 증가한다는 이 설문 결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요 얼마나 공부했니? 라고 물어보시면 얼마나 놀았니? 얼마나 뛰었니? 라고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제 코로나 시대에 조금 그렇지만 이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좌우뇌가 똑똑해지는 체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외국에서는 굉장히 유행하는 체조인데요. 좌우뇌가 골고루 발달한대요. 자, 제가 얼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이게 뭐 인민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북한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층간소음도 없죠. 이렇게 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팔 위를 확 움직여 주셔야 돼요. 이러면은요 좌우뇌가 골고루 발달한대요. 이것도 대근육을 움직이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거든요. 이 체조라도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운동. 그 다음은요, 저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음식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이 이 뇌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첫 번째 바나나 말씀드려요. 바나나도요, 실험을 했어요. 어떤 그룹에서 시험 보기 전에 바나나를 먹은 그룹과 안 먹은 그룹, 시험 보기 전에 먹은 그룹과 안 먹은 그룹을 했더니 굉장히 이게 뇌 기능이 활성화해서 시험을 잘 봤다는 결과가 있거든요. 이거 말고도요, 시금치. 시금치 같은 경우도 뭐 엽산이랄까 루테인 그리고 베타프로틴 이런 것들이 풍부하잖아요. 베타카로틴이요. 그렇기 때문에 두뇌 활성화나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달걀 그리고 오메가3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먹어주시면 됩니다. 바나나, 시금치, 달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먹어주시면 두뇌 활성화나 집중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게임. 공부만 할 수는 없어요. 게임 어떤 거 해주시면 좋으냐? 제가 교구나 교재 얘기 드린데요. 2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요, 하노이 탑이에요.
하노이탑, 별타쌤 하노이탑 치시면 하는 방법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노이탑은 워낙 좋아요. 제가 차안이 교구 자격증도 있거든요. 교구 수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하노이탑은요, 집행력이라는 게 키워져요. 집중해서 행동하는 능력. 집중해서 행동하는 능력, 집중력, 집행력 거의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많이 해주시면 집중력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거 꼭 한번 별타쌤 하노이탑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거는요, 수도쿠예요. 수도쿠. 이거는요, 자, 요런 거를 하면서 아이들이요, 집중력이 낮은 이유가 뭐냐면요, 뇌에 도파민 수치가 굉장히 낮아져서 그러거든요. 도파민 수치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게임을 통해서 이런 거 쫙 했을 때, 그리고 하노이탑을 쫙 했을 때 성취감을 느끼면요, 도파민 분비가 굉장히 증가해요. 그래서 도파민을 위하여 이렇게 게임이나 성취감을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 아이가 집중력이 안 생겨요. 그러면요, 아이의 난이도를 낮춰주셔야 돼요. 학습의 난이도를 낮춰주셔야 돼요. 학습의 난이도를 낮춘다는 건 뭐냐면요, 어머님들이 대부분요, 60%, 70% 알고 30, 40%를 모르는 문제집을 많이 사주시고 모르는 학습을 시키시거든요. 근데요, 이렇게 집중력이 없으면 80%는 알고 20%는 모르는 걸 시켜주셔야 돼요. 즉 이런 애들은요, 10문제 풀어가지고 2문제 정도 최고 난이도 수준의 그 문제집에, 그 중에서 10문제 정도, 2문제 정도 틀리는 정도로 해주셔야지, 더 틀리면 이런 애들은 집중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셔서 난이도를 조금 조절을 해주셔서 아이가 도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집중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집중력은요, 정말 여러 가지가 두루두루 잘 갖춰줘야지 이게 딱 생기는 능력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능력이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아이한테 맞는 게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민 해결되셨죠? 발표 탑탑!